이번에는 ETF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부분 ETF에 투자 중입니다. 주식보다 안전한 ETF. 당연하죠? 분산 투자 효과 아닙니까? 주식은 단일 개별물 종목 한 종목이에요. ETF는 가장 적은 구성 종목이라도 10종목부터예요. 그러니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가장 적은 10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분산 투자가 안전하죠. 내년이면 순자산 100조 넘는다 하고 나왔습니다. ETF 투자가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딱 올해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규모가 200배가 커졌어요. 최근 6개월간은 개인이 코스피 개별 주식보다 ETF를 더 많이 샀습니다. 지금 역전이 됐어요. 국내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을 이겨내고 거기다 공매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겨내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5년 새에 특히 200개 넘는 종목이 상장이 됐어요. 근래에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됐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신한자산운용 SOL 나오죠. 킨덱스 타이거 이런 식으로 신한은 SOL. 국내와 미국 필라델피아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가 새로 또 나옵니다. 그동안 반도체 ETF는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아니면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신상품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국내에 있는 반도체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합성입니다. 합해진 거예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회되면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앞으로 ETF는 대중화가 됩니다. 국내 ETF 시장 성장률이 무려 42%. 미국보다도 높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금액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를 해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자, 배재규 한국투자신탁 그 킨덱스 거기 대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한국 ETF의 아버지가 말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보다 이제 나이는 젊은 분이에요.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면서 코덱스 2002년도에 코덱스 200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ETF의 아버지가 말한다. 단기 예측 버리고 장기 투자하라. 이분뿐만 아니라 좋은 책이라든지 전문가들 하는 얘기하면 결국엔 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한 내용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시장 전망, 예측 그런 거 기반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장 전망 전문가도 못해요. 앞으로 환율, 금리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주가 지수는 또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 무엇인지, 또 요즘 2년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또 언제 온다든지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 넘어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것인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니까 뭐 중국, 유럽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지 그거요. 문제는 전문가들의 예측조차 빗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도 자료 설명드렸어요. 미국의 교수가 연구조사한 내용 설명을 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이 리포트 낸 자료들을 보면 겨우 50% 조금 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하물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배재규 이 킨덱스 이쪽 여기 대표분이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굴곡이 있지만 오르내리는 등락, 오르고 내리잖아요. 길게 보면 지속해서 우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도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을 늘려서 길게 보면 투자는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4.5%였지만 30년 동안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4.5%. 미국 S&P 지수는 9.8%였습니다. 그러면 2배죠? 2배 넘네요. 여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면 투자 성과가 4배 이상이 나요. 2배가 아니라. 한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이런 과실을 못 따는 것입니다. 이 배재규 대표가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법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수익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 부를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 투자를 하고 당장 몇 달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요즘 올해 들어서 몇 달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그래요? 부지런히 저가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중에요. 주가 상승하면 한번 보세요. 수익 금액이 얼마로 늘어나나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지금부터 떨어졌어. 막 걱정해. 원래 주식 투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다면 나중에 기회가 와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분명히 나중에 기회가 옵니다. 그때 떠날 수 있어요. 괜히 지금 손실 보고 팔아버리면 그거 확정 짓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개인들 투자자들 보면 올라가면 따라서 샀다가 떨어지면 또 팔아버리고 그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최근 6개월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장지수 펀드 ETF 이 규모가 유가증권시장 주식 순매수 규모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ETF를 더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돈, 그 아까운 돈,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한테 다 뺏겨요. 합법적으로 뺏기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쉽게 뺏겨요. 아주 순식간에.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낸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나마 안정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요즘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봐왔잖아요. 저는 3년 동안 30% 떨어지고 1년 동안 30% 떨어지고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올라갈 것 확실하거든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보다 간편하고 개별 주식보다 안전해요. ETF가. 이 장점이 점점 부각된 결과예요. 지금 지난해 7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6개월간 7조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또 타이거 테크탑10 국내 지수 따라가는 거를 투자했다가는 수익을 거의 못 봅니다. 지금 이 배재규 대표도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죠. 미국 주식을 꼭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정성, 투명성, 성장성 가장 중요한 수익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를 내세운 ETF가 쏟아지고 있어요. 새로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보다도 계속 제가 새로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소개해드린다고 그거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데.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덕에 국내 주식도 올라갔지만 ETF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ETF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됐죠? 캐나다. 그 3년 뒤에 미국에서 ETF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SPY. S&P 500 지수. 그거 추정하는 패시브 ETF 아닙니까? SPY가 가장 오래됐고 또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500조 가까이 돼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ETF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달러로 직접 QQQ, SPY, 또 필라델피아, SOXX 뭐 모든 거 다 투자해도 되죠. 그런데 편하게
원화로 투자하는 그러한 똑같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제가 봄부터 유튜브에서 주식 설명을 하면서 삼성전자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코덱스 팡플러스, 또 타이거 나스닥 100, 또 S&P 500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중에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45,000원에서 90,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재작년에 2년 전에 삼성전자 강조했으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강조해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실린 가족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인데 그러면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년 4월 9일 날 타이거 필반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새로 상장돼 있는데 입 딱 닫고 그러한 종목들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외쳐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여러분들 리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식시장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데 말입니까? 그래서 작년 초부터는 90,000원까지 올라가고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ETF 위주로 재작년에 삼성전자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했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45,000원에서 90,000원까지 2배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 초부터는 삼성전자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위주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 앞으로도 좋아져요. 제 생각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요즘 떨어지는 과정 이거 다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면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것. 더군다나 또 한 종목이 아니라 ETF 아닙니까?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닫아버리고 계속 삼성전자만 제가 외치고 그것만 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 중에 일부가 삼성전자예요.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킨덱스의 이 배재규 대표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빵 투자에서는 성장 과실 못 누려. 매달 월급의 30% ETF에 분산 투자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월급에 한 달 수입의 몇 %를 ETF에 분산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월급에 따라서 한 달 수입에 따라서 또 생활비 또 다 다르죠. 그러니 한 달에 50만 원 넣으시는 분들 계시고 한 달에 200만 원 넣는 분들 계세요. 항상 제가 몰빵 말씀드렸죠. 특히 그 몰빵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이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분들. 지금 덕분에 삼성전자 비중 많이 줄이고 골고루 포지션 자리 잡은 분들 많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것도 분산 투자할 여러분들이 다시 리밸런싱할 기회 분명히 옵니다. 지금 안 올라간다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다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저감에서 부지런히 하신 분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때 수익 금액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종목에 투자 중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가가 하락했어요? 괜찮아요. 절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1년만 하고 그만두. 또 조금 오르면 팔고 또 다시 사야 돼. 이런 사람들 말고 저는 그런 사람들 안중에도 없어요. 꾸준히 수량 모아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가 하락 괜찮아요. 요즘 뭐 금리 올라갈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